용하, 용비어천가 하이라는 뜻. 여러분들도 선생님 이렇게 보면서 늙기 싫다 이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선생님 94년 개띠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도 곧 이렇게 돼요. 자, 봐! 용비어천가 여러분들 수업할 건데 일단 이 수업은 훈민정음 어지를 듣고 나서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도 안 듣고 용비어천가부터 듣는 개 씨바 파렴치한 새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빨리 끄시고 앞에 가서 훈민정음 어지 듣고 그리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 패스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씨! 그런 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일단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런 그냥 개괄을 조금 해주면 이 용비어천가라는 노래는 1장부터 125장까지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이제 재수가 안 좋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1장, 2장을 보통 수업을 많이 하고 125장까지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은 1장, 2장, 125장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재수가 없게 4장, 뭐 8장, 111장 이런 거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으시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은 핵심이 되는 1장, 2장, 125장까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배울 거다. 자, 그리고 또 얘를 악장이라는 갈래로 부르는데 악장이라는 갈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악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궁중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든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다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해동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의 신이 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장이라는 갈래다라는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 일단 요걸 여러분들 늙기 싫죠? 늙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용비어천가라는 걸 왜 만들었냐? 용비어천가는 일단 여러분들이 세종 때 만들어졌어요. 세종 때. 세종대왕 때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첫 번째로 새롭게 제작한 한글이라는 요 훈민정음이라는 한글 있지. 그때 물론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한글이라는 용어를 안 썼겠지만 그 훈민정음이 잘 만들어졌는지 새롭게 만든 그 문자를 시험해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냐? 이제 우리 조선이 왜 건국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려나 조선이나 거기서 거기지 내가 뭐 지배층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치? 오히려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좀 더 귀찮은 거지 새롭게 조선이 건국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한테 왜 우리가 조선을 건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한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나중에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이런 표현 나왔을 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 좋은 답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뭘 볼 거냐면 문법적인 요소들을 볼 거야. 문법적인 요소들 1장부터 볼게요. 자, 해동, 육룡이, 나르샤까지 먼저 끊어서 볼 건데 요것도 일단 기준은 뭐예요? 무조건 현대어 해석의 기준입니다. 현대어 해석의 기준이에요. 자, 일단 천천히 자, 선생님이 여기 해동 육룡이라고 옆에 한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요 한글 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표기는 이 육룡이 나르샤를 이렇게 육룡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자 옆에 뭐가 없는 거야? 우리말 음이 없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어지랑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훈민정음 어지랑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훈민정음 어지를 표기를 할 때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는 걸 써서 듀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 듀이라고 이렇게 써놨었잖아. 그치? 이제 현실적인 발음이 아니라 이상적인 한자음 발음, 그러니까 중국 발음을 여기 옆에다가 표기를 같이 해놨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어때?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용비어천가도 그렇고 훈민정음 어지도 그렇고 다 15세기 때 처음으로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 창작됐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요소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 이런 차이가 왜 있느냐? 이게 상정하는 독자층이 달라서 그래요.
이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한자도 읽을 수 있고 한글도 읽을 수 있는 사대부를 대상으로 이제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없어요? 이런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가 없는 거고, 훈민정음어지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널리 읽힐 목적으로 아무나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읽기 쉽게끔 뭘 넣었다? 우리말 표기를 같이 넣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5세기 똑같아요. 15세기 똑같아. 그래서 15세기랑 뭐 다른 세기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시기 자체는 같은데 뭐 때문에 달라진다? 예상 독자 때문에 달라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여기 육룡이에서 2가 나왔지. 자, 그 다음 여기 현대해석 보니까 해동의 여섯용이라고 뭐 처리해줬어? 주어 처리해줬죠. 주어 처리.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주격조사. 선생님 앞에서 주격조사랑 이런 것들 다 설명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주격조사 형태 막 세 가지 설명하면서 어떤 조건인지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육룡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 있어? 종성받침이 있으니까 요 이의 형태가 그대로 나와준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나라, 샤 나와있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샤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훈민정음어지에서 못 봤던 거야. 훈민정음어지에서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제 높임에 뭘 볼 수가 없어요.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용비어천가에서는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여러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자,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때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 중세 때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기억이 오래 남을 거예요. 자, 현대국어에도 여러분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있어요? 요렇게 표기하는 시, 의시 요런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죠. 그치? 자, 그런데 중세 때도 있었어. 중세 때도 있었는데 그 형태가 시, 의시의 형태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샤의 형태까지 있었다. 그래서 시 그리고 샤 요게 중세 때 쓰였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밝혀서 해석하다 보니까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나시역 여기에 시가 들어가서 현대어 해석으로 된 거죠. 오케이? 요 샤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2, 3학년에서 언매를 학습하면서 요거를 이제 배우면 여러분들 선어말어미라는 게 뭔지를 조금 납득을 해야 돼요. 선어말어미는 여러분들 어때? 어간 뒤에 선어말어미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어말어미가 와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치? 선어말어미로 여러분들 한 어절이 끝날 수가 없어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줘야 돼? 어말어미가 와줘야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시랑 샤는 뭐라고 했어? 선어말어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뭘로 끝났어요? 선어말어미로 끝났죠. 아, 중세 때는 선어말어미로 끝낼 수 있었나 보다? 아닙니다. 이때도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어말어미가 있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는 뒤에 사실 요 아라는 어말어미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그냥 생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앞으로 크게 궁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가 선어말어미가 맞습니다. 당연히 선어말어미를 끝내는 거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 요 아라는 어말어미가 있기는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2, 3학년 친구들은 여러분들 한번 그냥 들어는 보시고요.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잘 나오는 건 뭐야? 몇 학년이든 여러분들 요 샤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다를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요거는 그냥 선생님 플러스 알파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선어말어미로 끝냈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네. 그래서 요게 있구나. 납득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요게 여기로 연결되는 건 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일마다 천복이 시니. 자, 하는 일마다 천복. 하늘 천자의 복자예요. 하늘의 복이 시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늘의 복이래. 여기서도 여러분이 현대해석 보니까 뭐야? 시를 넣어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넣어서 해석해줬지. 이유가 뭘까? 여기에 시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주어가 누구야? 여기서 주어. 일이 모두 하늘의 복이다예요, 여러분들. 그치? 다시 한번. 주어는 일이에요. 일. 주어는 일입니다. 그 일을 높여주는 거야. 일을 어떻게 높여주지? 일을 왜 높여줘? 일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요 일이 뭐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해동 육룡의 일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의 개념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중세 때도 뭐가 있었다? 간접 높임의 개념이 있었다.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 C도 누굴 높이는 거야? 앞에 있는 해동 육룡의 육룡을 높여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내신에서 요 작품을 이제 요 용비어천가를 배우는 친구들은 현대어에서까지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첫 번째 줄이었고요. 자, 2장입니다. 갑자기 높아졌네요. 자, 고성이 동부하신이 나와 있어요. 고성이 동부하신이. 자, 여기 많이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요 이 보니까 여러분들 뭐 같아? 우리 주격조사 배웠었던 거 똑같지? 조건도 어때요? 고성! 앞에 종성으로 끝났으니까 딱 요 이라는 주어가 나올 타이밍이거든? 그래서 요 친구를 주격조사다라고 낚시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거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자, 늘 근거는 어디서 찾는다? 현대어 해석에서 찾는다. 자, 현대어 해석을 보시면 자, 고성이 여러분들 중국의 옛 성왕입니다. 다시 이 고성이 중국의 옛 성왕이야.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 뭐가 와 있어? 과라는 조사가 와 있죠. 그치? 과라는 조사.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훈민정음 어제 할 때 자, 나라 말싸미 둥귀 어이 달아 했던 거 기억나지? 거기서 어이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부사격 조사로 많이 배워.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는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 애에 해당하는 처소부사격 조사로 배우는 게 일반적이야. 보통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둥귀 애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해석했었지? 중국 과 달라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과 어이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혹시 몰라 써드립니다. 요걸 해석할 때 중국 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일반적으로는 처소부사격 조사 애로 쓰인데도 불구하고 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친구 우리 뭐라고 외웠었어요?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외웠었죠. 그치? 비교의 대상을 끌고 와주는 친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훈민정음 어제 할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 해석이 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니까 중국의 옛 성왕 과 딱 들어맞는데 자, 여기 뒤에는 중국의 달아라는 다르다라는 서술어가 와 있었지. 그치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서도 수업할 때 얘기했었어요.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았다 요런 내용들이 서술어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주어와 그 비교의 대상이 되어주는 비교 부사가 필요한 거야. 비교 부사어. 오케이? 그래서 그 비교 부사어를 데리고 와주는 친구를 우리 뭐라고 한다 했었어?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한다 했었지. 그치? 자, 여기서 보면 고성이 주어면 중국의 옛 성왕이 딱 들어맞으시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될 텐데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 중국의 옛 성왕과 딱 들어맞으시니 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요 과도 역시 지금 어때? 딱 맞다, 비슷하다 요런 결 아닙니까? 그치? 서술어가 요런 결이니까 비교부사격 조사가 이제 나와서 비교부사어를 데리고 와주고 앞에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주어였던 해동 육룡과 누구? 고성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리를 해보면 해동 육룡이 문장에서의 주어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까지 넘어오는 거야. 해동 육룡이 누구랑? 고성과 딱 들어맞는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 이는 과로 해석해서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얘도 비교 부사격 조사다. 알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형태가 똑같은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동부하시니 딱 들어맞으시니. 자, 여기서도 여러분 현대어에서 보니까 의시라는 선어발음이 들어갔네. 그치? 주체높임 선어발음이가 들어간 이유가 뭐야? 여기 아까 배웠던 시, 샤 중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시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가 여러분들 누굴 높여주고 있어? 중국의 성을 높여주고 있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왜? 얘는 주어가 아니잖아. 그치? 얘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얘를 높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의 서술어, 이 서술어는 주인이 누구야? 주어가 앞에 있었던 해동 육룡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는요, 앞에 있는 고성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또 낚시할 수 있어요. 고성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고성이 비교가 되어준 누구? 주어인 해동 육룡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1장에서 여러분 벌써 흔들흔들 할 거 많죠?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용비어천가 1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